저는 마당이 있는 집을 볼 때마다 실제 존재하는 추상은이란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3화에서 상은은 윤범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불행한 자신을 마주하고 크게 절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윤범만 없으면 남들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남들이 봤을 때 자신은 그토록 증오했던 윤범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상은은 윤범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한 번쯤은 원망했을 것 같은데요. 윤범에게 조금만 더 사랑을 줬더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았을 텐데 하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다 오지도 않았네요. 친아들이 아닌 조카라도 키운 정이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는 것조차 그들에겐 아까웠던 것이죠. 상은은 순간적으로 윤범에 대한 그들의 얇디얇은 애정에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원래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어야 하는 남편을 증오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풀이로도 보이더라고요. 또한 끝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자신을 멸시하는 듯한 박재호의 태도는 상은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죠. 그리고 상은은 주란에게 화풀이라도 하듯 도발적인 멘트를 날리네요.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요. 상은은 마치 주란이 자신의 행복을 뺏어가기라도 한 듯 대놓고 적대적으로 보였죠. 윤범이 죽고 나서 상은이 무아지경으로 짜장면을 먹는 장면에 이어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장례식을 마치고 상은이 가족들과 국밥을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밥을 쉬지 않고 입에 넣는 상은을 멈출 수 있게 한 것은 보험금이었죠. 윤범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기 전에 보험을 5개나 가입했는데요. 문제는 그의 죽음이 자살로 종결될 경우 5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은 나라가 버린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상은에게 박재호가 김윤범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증거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준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상은은 윤범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대신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사과 먹방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윤범이 죽던 날 밤의 일을 떠올리죠. 예상대로 상은은 잠든 윤범의 무릎에 올라가 대신 운전을 했던 것이네요. 곧이어 아파트 마당을 내려다본 상은은 단란해 보이는 세 가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여자가 상은을 바라보는데 그녀는 또 다른 상은이었죠. 저는 드라마 악귀도 재미있게 보고 있던지라 그 장면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물론 상은이 본 것은 진짜 악귀도 아니고 상황도 전혀 다르지만요. 하지만 윤범이 죽고 난 후 자신의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상은의 모습이 위태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4화부터는 주란까지 가세해서 상은의 폭주는 속력을 더할 것 같네요. 현재 주란의 최대 관심사는 남편에 대한 진실인 것 같아요. 이번 화에서 주란은 재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처럼 보였는데요. 재호가 무슨 짓을 했던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무조건 편이 되어줄 마음이었죠. 하지만 박재호는 주란의 걱정도 의심도 도움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드라마 안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 박재호인데요. 이미 주란은 남편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는데도 틈만 나면 아내를 억누르지 못해 안달인 사람처럼 보여요. 특히 이번 3화에서 박재호의 행동은 선을 한참 넘었죠. 주란은 남편이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밤에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확인하러 가는데요. 잠든 줄 알았던 재호의 등장에 얼떨결에 잃어버린 귀걸이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호는 주란의 귀걸이가 온전히 보석함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재호는 주란이 그러는 이유가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모든 책임을 주란에게 떠넘기기 위해 진짜 차에서 귀걸이를 찾은 것처럼 주란에게 건네네요. 주란이 사실은 귀걸이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진실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재호는 주란에게 약점이 잡히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는지 승재까지 이용해서 상황을 종료시키는데요. 심지어 재호는 당시 승재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심각한 걱정거리로 만들어서 주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행동을 하네요. 하지만 이제 주란은 더 이상 재호에게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듯이 우울증 약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다행인 것은 승재는 아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공경에 처한 해수를 도와주며 저번에 자신의 엄마를 도와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소설에서는 승재의 진심을 알 수 없고 이수민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승재의 진심이나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이번에는 해수를 비방하려는 재호의 입을 통해
그녀의 과거가 조금 드러났는데요. 몇 년 전 해순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웃들은 신고를 했고 현장에는 남자의 시체와 해수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남자는 해수의 남편이었는데요. 해수의 존재조차 몰랐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여전히 살인범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해수는 승재에게 그곳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죠. 아마 해수도 억압받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을 겪은 해수가 주란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마침 이번 화에서 해수가 20일 새벽 재호의 차량이 나간 CCTV 영상을 확인했으니 곧 주란에게 알려줄 것 같아요. 이번 화에서는 재호를 방문한 형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주란에게는 끝까지 나간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윤범이 죽던 날 밤 재호는 부모님 댁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죠. 또한 재호가 윤범의 대포 통장에 1억이나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굳이 상은이 애를 쓰지 않아도 상황이 재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4화에서는 상은이 핑크색 핸드폰의 주인인 수민을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그 길에 진실을 알고 싶은 주란도 동행하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두 사람은 수민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주란은 마당에 있던 시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세 사람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상으로 마당이 있는 집 3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